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동국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홍익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홍익대학교는 건동홍 라인 중에서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건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입시와는 다소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뿐 아니라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시 이수 단위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해당 사항과 함께 2025학년도 변경된 홍익대학교의 구체적인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방식에 대해 예시를 들어 다루었으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두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익대학교의 경우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간 유의미한 입결 차이가 나기도 하고 메이저 리서치 콘텐츠를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주로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콘텐츠에서는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수시 입결을 위주로 다룰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홍익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홍익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수시 모집에서 주요 전형별 모집 인원이든 전형 방법이든 큰 변화가 딱히 없습니다. 기존에도 서울 캠퍼스에서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예능, 미술대학 자율전공, 세종 캠퍼스에서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예능, 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이라는 무전공 모집 단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무전공 모집 단위 신설에 따라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이 크게 조정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대학 중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사이에 가장 변화 없이 평이한 대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바뀐 내용을 짚어보자면 우선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교과 이수 단위 가중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본격적인 입결 분석 탭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개편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이 팀장이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 분석 콘텐츠 5편을 통해 다룬 적이 있으니 홍익대학교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자료는 홍익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말씀해드렸다시피 홍익대학교는 원래도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고 있어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간 각 세부 모집 단위에서 눈에 띄는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는 없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서울 캠퍼스에서 컴퓨터공학과의 수시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 및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의 선발 인원이 꽤 줄어들었습니다. 세종 캠퍼스에서도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상경학부 선발 인원이 3명 증가한 것 외에는 서울 캠퍼스나 세종 캠퍼스나 한두 명 안팎에서 모집 인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세부 입결 분석 시작 이전에 오늘 콘텐츠 자료는 홍익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출처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홍익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계산할 때 반영교과 전 과목 내신 등급 성적 및 성취도를 활용하고 이수 단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는데 입결 자료에서 공개한 내신은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는 제외하고 내신 등급이 나오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 반영교과 전 과목 내신 등급의 이수 단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한 자료입니다. 이수 단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내신 데이터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위해 학생 A의 간단한 예시를 들어 이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는 국영수가 등급이 각각 2등급, 3등급, 1등급, 5등급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 평균 내면 2.75등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이 성적이 더 좋을 시에 이를 더 좋게 평가하기 위해 이수 단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방법은 보통 단위수와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곱해서 이를 모두 더한 값을 전체 단위수의 합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일단 환산 점수는 제쳐두고 홍익대학교에서 공개하는 기준처럼 이수 단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내신 데이터를 계산해보자면 교과별로 단위수와 석차 등급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뒤에 전체 단위수인 1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 2.38등급 정도가 이수 단위를 적용한 교과 평균 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단위수가 높은 수학 성적이 1등급이고 단위수가 비교적 낮은 과학 성적이 5등급이기 때문에 단순 평균이었던 2.75등급보다 등급이 좋게 산출된 것입니다. 단위수를 적용하지 않고 과목 개수로 성적을 계산하는 대학은 한국항공대학교가 있으니 한국항공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익대학교 각 캠퍼스의 두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 및 학생부 교과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두 전형 모두 전형 방법상으로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변화는 조금씩 있는데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올 때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형 탐 중 세계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한국사 4등급 이내에서 국수형 탐 중 세계 영역합 8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완화되어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은 3합8로 통일되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2024학년도나 2025학년도나 자연계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형 탐 중 세계 영역합 8등급 이내, 과탐 상위 한 과목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여전히 미적분, 기하 및 과학 탐구로 응시 과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넘어갈 때는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시 기존이 산출 방식에 반영교과 이수 단위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인문계열 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했지만 과학교과도 두루 이수한 학생 A의 성적 자료를 통해 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의 성적을 반영하며 우선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서 단위수와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곱해서 이를 모두 더한 값은 8034점입니다. 반영교과에서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총 이수 단위는 89로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교과 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8034를 89로 나눈 후에 0.9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약 81.24가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단위수의 성취도 환산 점수를 곱한 뒤에 이를 모두 더한 값 129에 진로 선택 과목의 총 이수 단위 15를 나눈 값으로 8.6이 됩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81.24에 8.6을 더한 89.84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 반영되는 교과 점수에 해당했습니다. 여기에서 2025학년도에 반영하는 반영교과 이수 단위 가중치까지 적용해보자면 반영교과의 이수 단위 총합은 104로 최대값인 100을 넘기 때문에 100으로 반영되고 그렇게 되면 0.1 더하기 0.9로 2를 추가로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A 학생의 경우 인문계열에서는 2024학년도에서의 값이나 2025학년도에서의 값이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열입니다. 인문계열 과목을 위주로 이수했지만 미적분, 기하 그리고 과학 과목으로 수능을 응시하면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의 성적을 반영하며 마찬가지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서 단위수와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곱해서 이를 모두 더한 값은 6044점입니다. 반영교과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총 이수 단위는 69로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교과 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6044를 69로 나눈 후에 0.9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약 78.83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단위수와 성취도 환산 점수를 곱해서 이를 모두 더한 값 139에 진로 선택 과목의 총 이수 단위 16을 나눈 값으로 8.6875입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78.83에 8.687호를 더한 약 82.52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 반영되는 교과 점수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에 반영하는 반영교과 이수 단위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반영교과의 이수 단위 총합은 85로 식을 적용하면 0.085에 0.9를 더한 즉 0.985를 87.52에 곱해야 해서 약 86.21점이 되며 87.52점보다 점수가 떨어지게 되죠. 즉 반영교과에서 공통 일반 진로 선택 과목 모두의 단위수가 100이 넘으면 큰 상관이 없지만 교차 지원을 한다거나 등의 이유로 반영교과 단위수가 100보다 모자라는 경우 감점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집 요강에 나온 데이터 및 설명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잘 읽지 않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를 설명해드린 것이니 모집 요강을 한 번 더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 및 세종 캠퍼스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1.9 정도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서울 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에 주로 합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 학생부 교과 전형들에서는 2합 얼마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을 요구하는데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3합8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소 부담을 느껴 타 대학으로 빠져나가 경쟁률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건동홍 라인에서 유일한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으로 지원군 자체가 정량 성적으로만 승부를 보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경쟁률이 하락이 반드시 입결 하락으로 직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거의 입결이 비슷하며 인문계열의 경우 2023학년도 당시 3명 이하의 인원을 선발하여 입결이 공개되지 않은 모집 단위가 많아서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데이터가 있는 모집 단위의 입결만 놓고 보면 입결이 소폭 올랐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7에서 3합8로 완화된 영향이겠죠. 언제나처럼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중요한데
홍익대학교 측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경험상 3합8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해 썰려나가는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핵번크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한 대역전승까지 노릴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학생들이 홍익대학교와 같이 지원할 만한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인문계열 3합6, 자연계열 2합 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뿐이라 둘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지원 및 합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메디컬이나 스카이 같은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대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그렇게까지 힘써서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전형은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개편하면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40%로 가장 많이 평가하는 전형이 되었습니다. 학업 역량 그 자체로도 40%를 평가하고 있는데 진로 역량 평가 항목을 보시면 지난 시간 한국항공대학교와 비슷하게 진로 역량 내에 전공 및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라는 학업 역량이 성격을 띠는 항목이 있는 만큼 해당 전형 역시 학업 역량을 많이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이상 수능을 잘 응시하지 않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유입하기는 전형 구성상으로 어렵습니다. 또 어차피 건도공 라인에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쪽으로 가는 경향이 크겠다. 그러면 차라리 전공 관련 비교과나 역량은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내신으로 학업 역량을 보일 수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만족하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려 하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전공 역량을 30%로 평가할 때도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현재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로 인해서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높지 않더라도 준수한 학업 역량과 함께 포괄적인 계열 적합성을 가지고 도전해도 되냐 하고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지원구 및 합격군의 이러한 성격을 띠는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 및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예능에서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통해 꽤 큰 규모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개별 전공에서는 좀 더 전공 적합성이 높은 수험생들을 선발하고자 하겠죠. 이미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학생들이 걸러져 있는 상태에다가 그중 포괄적인 계열 적합성을 만족하는 학생들과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생들 등 전공 적합성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생활기록부가 지원 전공을 정확히 저격한다면 지원군 사이에서 눈에 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항상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서류형 전형인 만큼 학업 역량이 중요하며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서류를 통해서만 내신을 뒤집으려 하는 전략은 그리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는 차원에서 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나 2023학년도나 영어 영문학과, 불어 불문학과, 독어 동문학과처럼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합격하는 어문 모집 단위를 제외하며 입결이 3등급 이후로 밀리는 모집 단위는 많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적어서 2.3 정도의 입결이 잡히고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외고, 국제고 수험생들로 인해 2.7 정도의 입결이 잡힙니다.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올 때 마찬가지로 서울 캠퍼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형 탐 중 3개 영역합 7등급 이내의 탐구상위 한 과목, 한국사 4등급 이내에서 국수형 탐 중 3개 영역합 8등급 이내의 탐구상위 한 과목,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완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입결이 가장 많이 오른 모집 단위 상단에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이 더 많이 분포해 있는 등 인문계열이 입결이 조금 더 많이 오른 편입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정량 내신을 따지는 것이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지만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다수이며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군 특성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또 면접으로 뒤집을 기회가 없는 서류형 전형이라 2024학년도로 넘어올 때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이 조금씩 줄어든 것도 그 영향이 있겠죠. 올해는 학업 역량을 본다고 전형 평가 요소수항에서 명시해둔 만큼 탐구 역량을 통한 학업 역량을 압도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3등급 이후의 학생들이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일지라도 특히 전공 관련 교과의 내신 성적은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및 2025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말씀해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홍익대학교는 다행히 이전부터 자유전공학부를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던지라
타 대학처럼 모집 단위비 선발 인원 구상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올해부터 반영교과 2주 단위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교차 지원자처럼 반영교과 2주 단위 총합이 100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 점수가 깎인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만 홍익대학교는 자연계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시 여전히 미적분, 기하 및 과학 탐구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인문계열 교차 지원자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항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홍익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화 8로 만만하지는 않지만 건동홍 라인에서 유일한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라 지원군들 자체가 기타 면접이나 서류보다는 정량 성적으로 승부하려는 성격이 많아서 내신이 비교적 높은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고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생각보다 낮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를 개편하며 학업 역량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전에도 3등급대 학생들이 합격률이 그리 높지 않기는 했지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더더욱 해당 전형을 위해서 전공 관련 교과의 내신을 열심히 챙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홍익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